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사실 정치가 잘 되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경제 부동산을 참 10여 년 가까이 방송을 해봤는데요.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변인의 길 주심TV에서 정치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말이죠.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문제, 그리고 특히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하는 문제,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입니다. 지금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법정 자본금이 15억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폴란드에다가 30조 해당하는 그 무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사갈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부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준 돈을 매년 상환 조건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법정 자본금이 지금 한도에 육박해 가지고요. 자본금을 25조에서 30조 원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게 여야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그런 정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사용 후요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요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여야는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산적한 경제 민생 법안 처리에는 지금 속도를 내야 될 텐데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요 이미 유예 시한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유예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잠재적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83만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이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여야가 합의점을 돌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임시국회가 2월 1일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협상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의기투합해 가지고요.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뭐냐? 대구 광주 간의 달빛철도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대형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는요 그동안 경제 민생 법안 처리는 늑장을 부리면서도 선심 입법에는 여야가 담합해서요
일사천리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21대 국회는 표심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의 예비 타당성 면제에 유독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13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2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38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는데요. 그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의 신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비 타당성 실시한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말이죠,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단 이런 입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법부, 대법원에서도 대법관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하지만 국회의 선심 입법으로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검증도 받지 않게 된 묻지마 사업이 줄잡아 수십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최소 6조 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 건설은 경제성이 낮아서요, 20년 동안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던 사업입니다. 경제 논리를 배제한 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이후 가뜩이나 취약해진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중앙지방정부 빚을 합한 국가 채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400조 원이나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195조 원가량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6% 수준이었던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51%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낭비를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비 타당성을 무력화하고 선심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 낭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는 지난해 시차를 명분으로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기반 지역에 표심 얻기에 골몰하느라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국회의 역주행 대가는 결국 국민들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익을 등한시한 21대 국회의 잘못된 행태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을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